네,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과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눈앞에 앞둔 뉴욕 증시, 지난주 살짝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눈부신 실적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특파원 출신 현지 언론인 손재곤 대표가 잠시 귀국해 있는데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실물은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법무부가 삼성을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한다는 게 좀 낯설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금 갖고 계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이 있으실 텐데요. 대부분 앱은 스마트폰 제조 단계부터 탑재된 것입니다. 구글 메일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법무부가 구글이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게 한 반독점 행위라고 연방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들의 구글 검색 앱을 기본으로 깔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점유율 90% 가까이 되는 구글 검색 엔진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체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구글은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는 것이 미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구글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이 소송은 앞으로 2, 3년간 지속될 텐데요.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구글이 앞으로 인수합병이나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판단은 지난 1984년 AT&T 소송과 기업 분할,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 구글이 탄생하고 성장하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20년에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혁신 기업이 탄생, 성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독점 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습니다. 혁신 제품, 서비스로 막대한 부를 쌓고 인재를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전체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에 이어 11월에는 페이스북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어도 불공정한 행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건데요. 특히 거대 기업의 독점 상태에서 정부가 공정한 플레이를 위해서 나서주면은 벤처 기업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사실은 생소했습니다만 퀴비라는 동영상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이것도 대기업들이 과점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4월이었는데 네. 퀴비라는 동영상 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디즈니 CEO 출신으로 라이언 킹과 슈렉을 만든 미 헐리우드의 대표 프로듀서 제프리 카젠버그의 도전이어서 미디어 업계에 주목을 받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대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NBC, 컴캐스트, AT&T, 애플 등 이미 거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과점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도 했죠. 시장 상황보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시청자들의 기호와 취향을 맞추지 못했고요. 지나치게 큰 사업에 집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은 이용자들이 참여한 동영상이 있고 공유할 수 있는데 이 퀴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만 제작한 것이 패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전반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전기차의 상징인 테슬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는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도 미 대선을 열흘 정도 앞두고 경기 부양책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3일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10% 하락했으나 S&P 500 지수는 0.34%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7% 상승했습니다. 기업별로는 테슬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이 10조 원에 육박하고 전기차 매출 확대에 힘입어 5분기 연속 흑자증진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억 7천만 달러, 약 2조 7,997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를 만든 길리어드 사이언스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렘데시비르를 정식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이 약을 비클러리라는 상표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리어드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서 다른 치료제 투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치료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늘 많이 배웁니다. 다음번에도 출연하시나요? 아니면 미국 가시나요? 미국 갑니다. 예, 지금까지 손재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